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지수라고 하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온라인 의사결정을 위한 멀티암 밴딧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네. 일단 멀티암 밴딧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제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의사 결정 문제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학습자에게 이제 계속 n개의 액션 선택지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들이 주어질 때마다 학습자는 이제 하나의 액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액션을 실행하면 이제 그에 따른 보상, 리워드 값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액션을 선택하고 리워드를 받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리워드를 쌓고, 이때 학습자의 목표는 그런 과정 중에서 리워드 모형을 잘 학습을 하여서 이제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멀티암 밴딧은 이제 이런 온라인 의사 결정 문제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밴딧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 카지노에서 보실 수 있는 슬롯 머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밴딧 머신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머신에 그 레버를 이제 arm이라고 해서 이제 밴딧 머신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이제 멀티암 밴딧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각 머신의 arm을 이제 각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 t에서 이제 어떤 i번째 액션을 이제 당겼을 때, i번째 레버를 이제 당겼을 때 얻는 리워드를 이제 어떤 RIT라고 하면 이제 기대값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타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각 타임마다 액션을 하나의 R만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긴 R을 AT라고 하면 이제 R1부터 어떤 RN까지 여러 개 액션 중에 여러 개의 리워드 중에서 이제 하나의 리워드만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학습자의 목표는 이제 그런 선택된 액션들의 리워드 값을 합을 이제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멀티암 밴딧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으로 이제 뉴스 기사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왼쪽 그림은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했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 뉴스 기사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이제 어떤 기사 하나가 저에게 이제 딱 보여지는데요. 이제 유저들이 그런 포털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이제 그런 야후나 네이버 같은 시스템은 여러 기사를 모아놓은 풀에서 하나의 기사를 고르고 선택을 하고 그 기사를 이제 유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유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면 기사를 클릭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지나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저가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부를 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뉴스 기사는 자기의 그 포털 시스템은 이제 자기의 뉴스 기사 선택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사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뜨는데 이제 그것이 수익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털 시스템들의 목표는 이제 그런 클릭 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밴딧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각 arm은 이제 각 뉴스 기사가 될 것이고, 이제 그 AT는 이제 선택된 기사의 인덱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측된 리워드는 클릭의 여부가 되겠죠. 또 1 또는 0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그 아주 좋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헬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하루 정해진 시간대에 어떤 다양한 운동 자극 메시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유저에게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본 유저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저들의 그런 그 기기로 습득되는 그런 유저의 뭐 보행 수나 그런 반응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메시지 선택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뭐 arm은 메시지, 그리고 AT는 선택된 메시지, 그리고 리워드는 어떤 걸음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어떤 영화 추천 시스템이나 쇼핑 아이템 추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세라피 선택 알고리즘 등에 이제 많이 멀티한 밴딧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암 밴딧에서 이제 그 결국에 매 타임 T마다 이제 가장 좋은 액션은 이 미지의 세타 값을 이제 최대화하는 액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A 스타 T라고 이제 만약에 부르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손실은 이제 그 가장 좋은 액션의 리워드 값과 우리가 선택한 액션의 리워드 값의 차이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자의 목표는 이러한 리그렛들의 누적 합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학습자는 좋은 세타 값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타 값들을 학습자는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선택을 했을 때 리워드 값을 이제 관측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는 선택한 것 외의 다른 액션들의 리워드는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액션을 이제 당길 때 일단은 세타 값을 모르니까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골고루 이제 당겨봐야겠죠. 그렇지만 좋은 학습을 위해선 골고루 당겨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너무 골고루 당기다 보면은 리워드를 최대화한다는 그런 목표에선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이 계속 상충을 하게 돼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의 트레이드오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탐색하는 거고요. 어떤 게 좋은지.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좋은 걸로 추정되는 것을 계속 이제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한 밴딧 문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충족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컨텍스추얼 멀티한 밴딧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각 타임마다 그 각 액션을 설명하는 어떤 되게 긴 공변량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B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뉴스 기사 추천 시스템에서는 각 뉴스 기사의 텍스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그인한 유저의 프로파일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뭐 유저의 GPS 정보라던가 수면 시간, 보행 수, 뭐 바깥 날씨, 그리고 각 메시지 데이터들이 이제 이러한 컨텍스트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워드가 리워드 모형이 컨텍스트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학습자는 이 리워드와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잘 학습을 해서 이제 어떤 컨텍스트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리워드가 가장 최대이겠구나를 이제 추정을 해서 액션을 이제 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선형 컨텍스추얼 멀티한 밴딧은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러한 관계가 이제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와 컨텍스트가 이제 어떤 선형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이 베타 선형 계수가 이제 어떤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너무 그 그러니까 리워드에서 기대값을 뺀 에러 값이 너무 많이 튀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들이 필요하고, 또한 컨텍스트나 그런 미지의 개수도 어느 정도 이제 바운드 안에 있다는 그런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형 컨텍스추얼 밴딧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액션이라는 건 결국 이 선형식을 이제 최대화하는 액션이고, 그리고 이제 리그렛도 이러한 차이로 이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형 모형은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연구가 돼 있냐면, 어떠한 알고리즘도, 어떠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이런 이 값보다 더 낮은 리그렛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알려져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렛이라는 건 아까 누적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리그렛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증가를 합니다. 증가는 하는데 학습이 되면서 증가율이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로스들이 더해지는 값들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루트 t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d는 이 컨텍스트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클수록 당연히 학습해야 되는 모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리그렛이 커집니다. 로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장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값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이겠죠. 그러니까 이 로어 바운드랑 거의 비슷하게끔 이제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UCB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은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이제 매 시간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베타 추정치를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타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제 각 액션 i에 대한 그 리워드 값의 상계,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 상계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빨간 글씨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UCB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UCB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 UCB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값을 이제 얻게 되면은 다시 또 베타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필요한 수치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이 UCB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기이기 때문에 어떤 추정치에다가 그런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직관적으로 이 UCB가 최대인 액션을 선택하겠다는 거는 추정치가 확실히 크거나 아니면 추정치는 작지만 불확실성이 크면은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액션들을 땡겨야 되는데 나는 학습도 해야 되고 좋은 알도 땡겨야 되니까 확실히 좋은 알을 당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불확실한 알을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의 추정치도 이제 선형 모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회귀 추정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된 액션들의 그런 공변량과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선형회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 모형을 이용한 거니까 이제 분석이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리워드 값들이 독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 그 분석에서 독립이라는 건 이제 강력한 건데 어떤 성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한 건데 이제 여기서는 독립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제 밴딧에서는 나의 지금 선택이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관측하는 것들이 과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다 얽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타의 성질을 추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필요한 트릭들은 그런 확률론 또는 마틴게일 어떤 이렇게 그 과거에 의존하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마틴게일 이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베타의 추정치 어떤 성질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불확실성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알파라는 상수가 이제 크게 잡으면 여기를 크게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크게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이제 알파 값이 이런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의 정도를 이제 조절하는 상수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2011년에 이제 이 알파 값을 대충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그 UCB가 굉장히 좋은 상계이고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의 리그렛도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까 이제 제일 작을 수 있는 그 값인 d 루트 t에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단한 UCB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지금 이게 아무래도 AI 워크숍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선형 모형이 너무 강한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에서도 만약에 내가 텍스트 데이터를 공변량으로 쓸 거면 아니면 뭐 GPS 데이터를 공변량으로 쓸 거면 일단 이 선형 모형이 그렇게 좋은 모형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형 모형이 그 다른 모형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직관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모형들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에서는 불확실성이 되게 쉽게 도출이 되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확장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직관들을 이제 선형 모형의 직관들을 적용하는데 이제 올해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일종의 선형 근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것과 비슷한 추정치를 불확실성으로 사용한 논문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꽤 성능이 좋아서 이제 ICML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이 중요해서 저는 계속 이제 선형 모형을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뉴립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제 선형 밴딧 알고리즘은 이제 아무리 좋아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차원이 커지면은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차원이 고차원이 됐을 때 차원은 매우 고차원이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변수에만 리워드 모형이 관계가 될 때 이것을 리워드를 합을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하는 거는 똑같은 선형 모형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 모수 베타에서 0이 아닌 베타의 개수가 이제 D보다는 훨씬 작은 S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고차원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저차원에서 이용했던 선형 회귀 추정치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선형 회귀 추정치는 이제 공변량들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선형 회귀 추정치가 좋은 추정치가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고차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들이 충분히 이제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선형 회귀 추정치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다른 논문의 정리에서 선형 회귀 추정치가 아닌 조금 다른 라쏘라는 추정치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리 이제 자료들이 고차원이어도 좋은 성질을 실제 베타 값으로 빠르게 수렴한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자료들이 충분히 다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베타 값이 0이 아닌 변수 값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넘어가면 밴딧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n개 액션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학습자는 매번 하나의 선택지만 선택해서 리워드를 관측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변량들은 점점 더 리워드 값이 큰 것을 뽑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변량들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변량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선택된 공변량들은
충분히 다양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전체 공별량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선택된 공별량이 아닌 전체를 이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리워드 값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워드 값들은 이제 관측이 되지 않고 결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학의 결측 자료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서 선택된 정보만이 아닌 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추정치를 개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 또한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파이가 바로 어떤 우리가 액션을 선택하는 확률이 됩니다. 근데 이 파이를 활용을 하면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실제 관측된 리워드 값에 역수로 곱해주면 조금 관측될 경향이 적은 공변량들, 그러니까 파이 값이 작은 애들을 조금 더 많이 상대적으로 불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측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그 결측된 리워드에 대한 그런 새로운 추정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선택된 액션들만이 아닌 전체 액션의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방법론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는 지루할 것 같아서 시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결측 자료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은 이제 더 이상 고차원인 D에 비례하지 않고 이제 저차원인 S에 이제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파란색이 저희의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기존에 조금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이제 리그렛이 낮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제 대략 여기까지인데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되게 밴딧은 결국 되게 조금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확률론이나 선형대수학 등의 트릭을 사용해서 뭐 이런 리그렛에 대한 그런 성질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밴딧 알고리즘을 그런 뉴스 기사 추천이나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근데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딥러닝이랑 밴딧을 같이 붙여서 연구하는 방향도 혹시 교수님께서 가이드 주실 수 있으실지, 어떤 방향으로 혹시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밴딧은 조금 아까 그런 불확실성 추정치라는 것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선형 모형 쪽 방법에서 직관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발표된 논문 방법도 뭐 선형 근사를 해서 했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측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비어 있는 자료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채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왜냐면 뉴럴 네트워크 문제는 이제 그 컨텍스트들이 어느 정도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이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이론들을 쓰고자 할 때 이런 결측
그런 방법론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그럼 조금 뉴럴 네트워크 이론을 가져다 쓰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뉴럴 네트워크랑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하나 더 하셔도 됩니다. 이건 사실 저희 랩에서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중 하나인데요. 그 보통 리월드는 리얼 밸류드 레인지 안에서 샘플링 되는, 그러니까 그 옵저베이션 되는 밸류로 리월드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밴딧을요. 근데 만약에 리월드 실수값이 아니라 랭킹만 발견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어떤 리월드가 이 리월보다 크다 작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네. 그런 랭킹을 약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연구를 약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마틴게이 프로세스 세어리가 사실 워킹할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리워드를 어떤 실수값으로 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떤 리워드가 어떤 리워드보다 더 어떤 초이스가 더 다른 디시전 메이킹보다 더 낫다, 약간 이런 건 비교는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혹시 그런 약간 랭킹 리워드에 관련돼서 혹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예 자료 자체가 랭킹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가요? 리워드는 실제로 리얼 그 시뮬레이터는 리얼 값으로 뱉어낼 수는 있지만, 네.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랭킹 정보만 들어오는 경우처럼 예. 이제 정보가 필터드 되는 경우를 여쭤보는 거. 오, 네, 사실은 사실 밴딧이 결국엔 제일 좋은 액션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결국엔 랭킹을 약간 러닝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한 모형을 사실 추정할 필요도 없이 어떤 액션이 뭐보다 낫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정보만 이제 학습을 하면 된다로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에도 관심은 있는데, 근데 자료 자체가 그런 식으로 랭킹으로 돼 있는 거는 저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그 18번째 페이지에 UCB 나온 페이지 같은데요. 네, 거기서 이제 리워드가 디펜던트가 있어서, 제가 네. 그대로 읽겠습니다. 리워드가 디펜던트가 있어서 베타 값이 아마 추정인 것 같은데요. 베타 값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네, 네, 라고 되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제 마틴게일 이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리워드들이 이제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이제 조건부로 이제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과거가 주어졌을 때 리워드의 기대값이 어떻고 에러 값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질을 이용해서 마틴게일 프로세스를 위한 꼬리 확률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이제 하나씩 그 과거의 디펜던트에서 들어올 때 그런 이제 합의 성질이라던가 그런 합이 어느 정도로 이제 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바운드를 시켜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도 이제 어떤 확률적으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내 알고리즘이 결국 높은 확률로 뭐를 달성한다 이거를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결국 목표가 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확한 이론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